자체를 병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은 이제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하는 거고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건데 정맥은 가지정맥류라는 병 외에는 딱히 정의가 된 질환들이 잘 없어요. 정맥이랑 연관이 있어도 동맥과 정맥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실 다리 떠는 거 목 나간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를 보는 입장에서는 떨어주는 게 나아요. 자꾸 움직이는 거니까 순환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떠는 게 낫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안 좋죠. 하지만 뭐라도 움직여야죠. 출산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빈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버스나 뭐 차에 타면은 네. 다리가 땡땡하게 부으면서 혈관이 올라오면서 부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하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튀어나오는 것 자체를 병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어도 혈관이 튀어나온 거는 C2A인데 증상이 없으면은 이제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하는 거고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미용이라고 뭐 해도 이 병이라는 거를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다리가 좀 가렵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큰 병이라서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맥은 뭐 동맥경화 혈관 안에 때가 끼는 이런 질환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지만 정맥은 가지정맥류라는 병 외에는 딱히 정의가 된 질환들이 잘 없어요. 정맥이랑 연관이 있어도 동맥과 정맥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경우 뭐 그런 질환은 있어도 정맥은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여러 군데 다 있고 큰 정맥들에서는 판막기 망가지는 것보다는 뭐 심부정맥 혈전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압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짜주는 거는 동맥은 이제 심장에 따라서 이제 혈압의 맥압이 이렇게 측정이 되지만 정맥은 그냥 컨스턴트 플로우로 이렇게 일자로 가는 혈류들이기 때문에 예방이라고 한다면은 종아리나 이런 데부터 해서 제자리에 있을 때 이런 다리 들었다 올렸다 그리고 사실 다리 떠는 거 목 나간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를 보는 입장에서는 떨어주는 게 나아요. 자꾸 움직이는 거니까 순환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떠는 게 낫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안 좋죠. 하지만 뭐라도 움직여야죠. 혼자 있을 때는 해볼만 하겠네요. 혼자 있을 때는 해볼만 하죠. 아직까지 이제 유교적인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다 보니 그런 미신과 이런 것들이 많지만 틈틈이 틈날 때마다 운동하고 요즘에는 이제 웰빙이라고 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여가 시간에 이제 헬스나 뭐 조깅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게 좋고 증상이 있을 때 오셔서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면은 훨씬 더 건강한 통증 없는 생활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시술이나 수술 많이 하는 연령층이 보통 40대에서 50대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분들이 많고 진짜로 좀 직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오면 혹시 뭐 하시냐 여쭤보는데 식당에서 12시간, 13시간씩 서 계시고 딱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뭐 하면서 뭐 가재 걸음으로 몇 걸음 안에 다 해결되는 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출산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빈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특히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특별히 좀 하지정맥류 때문에 좀 고민이신 시청자가 이 영상 보고 있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비용 때문에 고민이 되시겠지만 해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딱 역류 있는 혈관만 먼저 하고 증상이 이제 없으시면은 그냥 그대로 계셔라. 뭐 약도 드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있는데 다 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이죠. 역류 기준은 명확하게 심평 기준이 있습니다.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 관통정맥, 정강정맥 여러 표재성 정맥들의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이면 수술을 권고를 합니다. 역류 시간 자체를 이제 초음파로 계산을 다 하고 0.5초가 넘으면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0.5초 이상이면은 이제 수술이나 시술하라고 하지만 애매하게 뭐 한 0.3초 이런 분도 있거든요. 망가지기 직전의 혈관인 거죠. 그런 데는 그런 것까지는 다 하진 않아요. 실제로 저는 거의 한 1초 가까이 돼야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혈관들만 해결을 해놓으면은 망가지기 직전에 있는 혈관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살릴 수 있는 부분 좀 최대한 살리고, 왜냐면 저는 이제 너무 많은 혈관을 해서 환자들이 발이 시리고 다른 증상이 생기는 게 더 싫기 때문에 딱 역류가 있는 혈관만 국소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도 있어요. 뭐 한 20몇 군데 30군데 하는 분도 있고, 이제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분들은 굉장히 심하고, 어제 또 하신 분은 계속 허벅지 쪽이 땡겼는데 허벅지 혈관 하나가 다 찾았는데 진짜 거기 말고는 역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 시술을 했거든요. 안 아프대요. 그리고 오늘 갔어요 지금. 그 작은 정맥 하나가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저도 이제 환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아, 이게 통증이 정말 심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증상들을 이제 좀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오면 있는 거 싹 다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생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데 있으면 다 말씀하라고 합니다. 경화요법은 하면 이제 통증이 이제 100 정도라고 느끼면 딱 시술하자마자 한 50%까지 뚝 떨어져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이제 혈관이 막히고 그 안에 혈전이 차서 그 혈관이 녹아 없어지는 데까지 한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신 이제 혈관이 완전히 딱 막히면 증상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해서 서서히 떨어져서 한 5에서 10%만 남아요. 근데 그것도 더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아, 이전보단 좀 덜한데 아직은 조금 불편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는 져요. 통증이 내가 막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이고 이러시면은 고민하지 말고 오셔서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